예, 반갑습니다. 청자 여러분. 땡방뉴스의 최한욱입니다. 안철수 현상, 예, 안철수 열풍이 정가를 아주 강타를 한 주입니다. 예, 뭐, 연일 화제였죠? 많은 또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저도 뭐 안철수 씨가 처음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됐을 때, 예, 뭐 나름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사실 뭐 이 정도까지 파괴력을 보여줄 줄은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뭐 서울시장 문제가 아니죠, 진짜는. 대통령 일약, 유력한 지금 대통령 후보로까지 등장을 했는데, 안철수 현상, 안철수 열풍, 이게 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 뭐 안철수 현상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뭐 너도나도 다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뭐 애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예, 명색이 또 시사평론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철수 현상이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뭐 아무래도 진보 쪽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민주노동당 당원이고, 뭐 또 민주노동당에서 또 지난주에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쪽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어떻게 안철수 현상과는 참 대비되는 이런 모습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낯뜨겁기도 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는데, 지난 9월 4일 제가 지난주 방송 때 그래 간곡히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신당 당대회에서 통합안이 또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돼가지고 참 국민들에게 또 본의 아니게 큰 실망을 안겨드렸는데, 참 이거 두 가지를 참 놓고 보면은, 야, 이게 뭐 한나라당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민주당도 그렇고 진보 정당들도 그렇고, 이게 국민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진보 쪽에 제가 일하는 한 사람이니까 이 진보 대통합과 연관지어서 안철수 현상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철수 현상과 진보의 미래, 진보 집권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그 전에 영상을 또 땡방뉴스 트레이드 마크죠. 대통령이 떴다를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좀 이상한 곳에 뜨셨어요. 좀 뭐 할 일이 없는지 지난주에는 뭐 지지난주인가요? 대구 가가지고 달리기 하시던데, 이번엔 뭐 난데없이 야구장에 나타나셨더라고요. 거기서 흥미로운 장면을 또 연출을 하셨습니다. 요거 대통령이 떴다에서는 민망했는지 요걸 만들진 않았어요, 청와대 쪽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제작진들이 자료 화면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 뭐 참 말이 많은데, 일단 뭐 경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 식사를 대체적으로 하셨죠? 점심 식사를 막 마치시자마자 이런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가 좀 약하신 분이나 노약자, 어린이들, 미성년자들은 가능하면은 잠시 후에 접속을 해주세요. 이거 보고 또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 또 그죠? 충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 19금 영상이 지금 나갈 거기 때문에, 저한테 나중에 와가지고 이럴 줄 몰랐다, 땡방뉴스가 이런 데인 줄 몰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시청자를 뭘로 보느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좀 분명히 경고를 드렸기 때문에, 잠시, 이거 대통령이 떴다 해서 제작된 영상이라네요. 이걸 또 제작을 했네요, 참. 이게 뭔 자랑이라고. 아무튼 특별한 영상, 19금 영상, 땡방뉴스에서 보기 힘든 남양 특집. 웬만한 그 호러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서늘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런 영상을 잠시 보시고,
본격적으로 땡만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일단 보내주시죠. 뭐 다 하실 겁니다. 야구장. 예, 야구가 인기죠. 예, 야구 인기의 편승을 해보시려고 버퍼링 중이십니다 지금. 예, 이거 아마 이제 동영상도 괴로울 거예요. 예, 이거를 내가 지금 내보내야 되는가? 나도 참 괴롭다. 뭐 시스템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버퍼링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동영상이라도 이게 뭔가요? 무슨 플레이어인가요? 하여튼 제가 동영상이라도 버퍼링을 하고 싶은 그런 충격적 영상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뭔가요? 또 제가 왜 나오나요? 저는 19금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또 곽 PD 모처럼 또 등장을 하셨어요. 이분 등장하시면 아시죠? 아, 예, 이제 나오네요. LG와 롯데의 경기. 저 부부 동반으로 어디를 응원하실까요? 키스타임. 마지막 세 번째 컵을 보여주세요.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님과 여기까지인가요? 또 버퍼링. 바로 거기서 버퍼링이 나오네요. 오늘 추석 명절 특집으로. 저분들은 또 뭔가요? 오늘 야구장에 깜짝 쇼가 펼쳐졌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김유롱 여사가 볼을 대다가 사람들이 뭐 깜짝 예, 사람들이 완전 충격에 저 여성분 정말 오늘 깜짝 쇼가 아연 실색. 완전 충격에 빠진. 그러니까 팬들이 옆에 있는 남자분 이명박 이렇게 여론을 어이가 없다는데 표정으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다가 어이가 없네. 그래도 지금 화면을 보고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충격적 장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경호가 상당히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오신다는 걸 전혀 표시내지 않고 했으니까. 예. 야구장에 가족과 함께 와서 시구도 하지 않고 관전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봅니다. 아, 예.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안 틀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안 틀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좀 괴로우셨겠지만, 이제 뭐, 명절 연휴가 시작되니까요. 예. 푹 쉬시면 됩니다. 괴로우셔도, 좀 쉬시면은 회복될 수 있어요. 예, 또 간혹 이런 거를 자꾸 보면서 어떤 인내심을 길러야 됩니다. 인생살이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충격적 영상들을 자꾸 보시면서 인생이 사는 게 이게 어려운 거구나. 내가 웬간한 각오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강인한 의지와 인내력을 가지고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간혹 이렇게 한번 다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보면 볼수록 충격이고 뭐 제가 네티즌들 반응을 요 관련해서 이제 뭐 곳곳에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로 나오는 뭐 길지가 않아요. 댓글들이. 댓글들이 길지가 않습니다. 뭐 역겹다, 토 나온다. 뭐 주로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걸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본 댓글 중에는 요거 좀 재밌더라고요. 돼지랑 지랄하네. 뭐 돼지랑 지랄하네. 뭐 이런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요. 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안 하더라도 참 안 그래도 국민들이 힘든데 야구장까지 가서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괴롭습니다 이거는. 그죠? 요즘 많이 좀 인기에 지지율에 좀 목이 타시는 것 같아요. 괴로우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다고 제가 보기엔 뭐 지지율이 올라갈까? 뭐 이런 의구심이 저는 큰데 오히려 이게 오히려 반감만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언론 노출을 자주 하시는 게 그래도 뭐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것보다 뭐 좋은지는 모르시겠는데 뭐 좋은 방향으로 언론 노출이 돼야죠.
국민들에게 어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어떤 그 고통을 주는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 노출을 하시면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제죠. 어제 이제 KBS에서 생중계로 추석맞이 특별기획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 저 이거 잠깐 봤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그래서 저도 시사평론 하고 그러니까 좀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보고 끝까지 보고 좀 글도 쓰고 뭐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5분 이상 볼 수가 없더라고요. 5분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보다가 에라이 이제 아시죠? 그 다음 행동은 했는데 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질문이 있었다 보네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네요. 나는 야구 경기 중에 키스타임이 되면 다 키스하는 줄 알았다.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잘 됐다. 왜 젊은 사람들은 자기네는 키스하면 하면서 나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느냐? 라는 이런 농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그죠? 뭐 나이 든 분들이라고 뭐 키스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그죠? 부인과 키스하는 거 좋은 일이죠. 키스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과 파급 효과 이런 거 고려를 하셔야죠. 공직에 있는 분이라면. 그런 모습을 연출하게 될 경우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이런 걸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거의 뭐 재앙 수준의 이런 반응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뭐 댓글을 좀 보니까요 이게 지금 댓글 몇 개를 좀 읽어드리려고 그랬어요. 오늘도 요 기사가 그 댓글 많이 인기 기사로 포털 사이트에서 지금 보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 과의 대화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 댓글이 5위까지 있는데요. 몇 개입니까? 3개를 대통령께서 장악을 하셨네요. 첫 번째 1위가 행정 해본 사람이 서울시장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이건 뭐 무슨 뜻인지 다 이해를 하시죠? 이런 거고. 두 번째 또 나온 건 대통령. 제가 지금 아까 소개시켜드린 대통령. 키스타임 되면 다 키스하는 줄 알았다. 요게 4위. 5위. 나도 펑펑 쓰면 민심을 얻지만 뭐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복지, 퍼플리즘 논쟁, 복지 논쟁과 관련된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냥 한번 대통령과의 대화 한번 했는데 그냥 댓글을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거 보면 뭐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뉴스 생산 능력, 뭐 뉴스 메이킹이라고 그러죠. 이 능력만큼은 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관련 기사에서 댓글을 제가 좀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방송에서 뭐 어떻게 인용하기가 다 좀 민망하네요. 댓글들이 뭐 룸사롱을 전전하다 보니 뭐 습관적으로 했겠지. 요건 좀 그래도 우아한 비교적 비교적 우아한 뭐 이런 댓글이고요. 뭐 토 나올 뻔했다. 뭐 이런 댓글들. 기사 치워라. 뭐 이런 댓글들. 아침부터 뭐 재수가 없다. 이런 댓글들. 좀 뭐 주로 요즘 제가 좀 비교적 욕지거리가 없는 방송 적합용 나름대로 방송 적합용 댓글만 제가 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남녀 간의 키스가 그렇게 혐오스러운 건 처음 봤다. 뭐 더럽고 메스꺼워서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뒤지는 줄 알았다. 뭐 이런 거. 나는 꼼수다. 저희 땡방뉴스와 경쟁 프로죠. 나는 꼼수다.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거기서도 이제 방송을 한 모양이네요. 관중들 야유가 장난이 아니었다. 이거 다 키스타임은
미리 다 정하고 하는 거네요. 예. 저 그런 건지 몰랐습니다. 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보, 관중석에 쥐약 좀 놔야 되겠어요. 예. 뭐 이런 댓글들이 예. 참 예. 강력 접착제가 떠오르시는 분 추천한다. 야구장이냐 불륜장이냐? 불륜은 아닙니다. 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예. 일단 법적으로는 두 분이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불륜이라는 건 부적절한 댓글인 것 같아요. 예, 계획된 거다. 뭐 이런 댓글들 몇 개만 좀 더 보죠. 재밌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댓글만 보고 있어도. 예. 2차는 집에 가서 해라. 아유, 예. 사람 흉내내는 거 아니야. 이런 거고요. 예. 인간은, 키스는 인간의 표현이고요. 예. 동물은 교미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추석 민심 잡으려고 별쇼를 다 하네. 예. 그러나 끝났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이런 기사들이 최악의 키스신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댓글을 한 20여 개 정도 이렇게 쭉 보니까 뭐 별로 좋은 반응은 없네요. 그죠? 나름대로 좀 우리 대통령이 국민들과 좀 친숙해지기 위해서 요런 좀 계획을 연출하신 것 같은데 이거 뭐 연출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 미리 그리고 뭐 키스타임 그러고 카메라로 잡았는데 안 하면은 그것도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다 미리 어느 정도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마치 직자적으로 즉석으로 현장에서 된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나름대로 뭐 연출을 해서 또 좀 예전에 이제 오뎅 드시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시장 가셔가지고 이제 오뎅도 드시고 그러면 친서민 뭐 중도 실용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이것도 뭐 친서민 행보인가요? 사실 서민들은 뽀뽀 잘 안 합니다. 저도 뭐 뽀뽀 잘 안 해요. 뽀뽀하려고 그러면 저희 마누라가 집어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40인데 두 분은 뭐 금술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마누라는 뭐 집어쳐, 뭐 닥쳐, 꺼져 뭐 주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뭐 서민들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생활 안 합니다. 이제 뭐 오해를 하시는 거죠. 물론 뭐 젊은이들이야 20대 때야 뭐 그죠? 뭐 키스하는 게 인생에 이제 큰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하여튼 낙이죠 낙. 그럴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면은 별로 그런 거 잘 안 하죠. 제가 보기에는 역풍입니다 이것도. 안풍보다 더 무서운 키스풍. 좀 이런 거 안 하고 이벤트 하지 마시고요. 좀 진정성을 가지고 방송 나와서 국민들과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국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 많습니다. 이제 희망버스 타고 부산에 가세요. 국민들이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할 겁니다. 평화열차 타고 외관에 한번 가보세요. 외관 주민들 한나라당 지지층들 많잖아요. 대통령과 하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을 겁니다. 평화 비행기 타시고요. 강정마을 가보세요. 다 대화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지금. 그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이번에 뭐 반값 등록금 문제, 뭐 등록금 대책 발표가 됐는데 뭐 언발에 오줌 넣기죠. 5% 정도 인하되는 뭐 이런 대책을 좀 내놨다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또 열받고 있는데 아마 뭐 9월 말쯤에 또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나올 거라고 합니다. 뭐 거리에 수업하겠다 이래가지고 뭐 거리 수업을 한다. 이래가지고 좀 뭐 난리들이던데 전국적으로 거기 뭐 청계천에 가보세요. 9월 29일입니다. 거기 아마 학생들이 대화 좀 하자고 때로 몰려 나와 있을 겁니다. 좀 그런 데 가셔가지고 이벤트 쇼하지 마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과 대화를 해주십시오. 국민들이 뭐 대통령이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돌을 던지겠습니까? 뭐 화염병을 던지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그런 국민들 아니에요. 아무리 싫어해도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면 뭐 국민들이 뭐 욕하겠습니까? 아니 나라가 힘들구나 다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하려는 그죠? 해달라는 데는 뭐 완전히 모르쇠로 그냥 일관하고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키스나 할랜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면서 뭔가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 국민의 사랑을 받겠다,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이거는 뭐 되지도 않는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떴다 벌써 뭐 1년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물론 뭐 이제 방송 자체가 기본적으로 땡방 뉴스고, 제가 뭐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좋은 얘기를 할래 할 수가 없겠죠. 보통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은 어떻게 한 번을, 그죠? 땡방 뉴스를 매주 한 번씩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 번을 이게 좀, 대통령이 참 일 잘하시는구나, 열심히 하시구나, 이런 감동을 주는, 그죠? 영상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죠? 뭐 이쯤 해두고요. 벌써 뭐 어영부영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분 지나갔네요. 안철수 현상과 진보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뭐 사실 놀랄 정도입니다. 뭐 안철수 쓰나미라고 해야 되죠. 이건 뭐 안철수 안풍이다, 뭐 안철수 현상이다. 뭐 그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안철수 열풍 정도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야말로 안철수 이건 쓰나미로 봐야 됩니다. 안쓰, 그죠? 자꾸 이렇게 약칭 쓰는 거 별로 좋지는 않은데, 하도 뭐 일반적으로들 뭐 그렇게 해야 귀에 쏙쏙 들어오시니까요. 안쓰가 왔죠, 그죠? 안쓰가 왔습니다. 안철수 쓰나미가 대한민국 정치권을 강탈을 했습니다. 좀 뭐 안철수 씨 상당히 이미지가 좋죠. 지금 그거 한번 올려보세요, 댓글. 좀 곽 PD. 이분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죠? 제가 나름대로 저분하고 나름 친분을 갖게 된 지가 오래됐는데, 저분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저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욕 얻어먹을 댓글을 왜 쓰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게? 뭐 흥행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풍선이 날라왔나요? 저걸 보고? 꽃게님. 그것 때문에 지금 풍선을 쏘신 건 아니죠? 지금 곽 PD의 댓글을 보고 안철수, 안상수가 형제냐, 이런 식의 댓글을, 이건 거의 홍준표 수준의 댓글이죠? 너 맞을래? 진짜? 저걸 왜 쓰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생각이 왜 나는 거예요? 이건 거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름에 두 글자 같으니까, 야, 나름대로 나도 재밌는 걸 한번 써보자. 이런 게 그야말로 그 인기 관리용이죠. 인기 관리용. 제가 지난주 방송에 그 얘기를 했어요.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그죠? 말을 좀 진지하게 해야 되고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광노현 후보 사태 문제 가지고 문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입진보 그래가지고, 뭘 좀 생각을 해가지고 뭘 댓글을 쓰든지 방송을 진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쓴 거예요? 참, 전 저분의 정신세계, 참,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게 된 지 꽤 됐는데, 볼 때마다, 참, 저분이 방송 진행을 해야 돼요. 제가 할 게 아니라. 일단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소통이 안 되는 단점은 있는데, 왜 저럴까, 저 사람이. 뭐 이런 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권방송의 심형래로 봐도, 이게 뭐 과언이 아닌가. 참 또 느닷없는, 계속 지금, 자기가 지금, 자기가, 이건 또 기현상이네요. 안철수, 안상수 형제론이 나온 이후에, 풍선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주권방송 애청자들도 좀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이거 뭐 재밌다고 지금 풍선 쏘시는 건가요? 참, 저는 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거의 망원 수준의 이런 댓글을, 방송, 제작진 쪽에서 이렇게 지금 쓰는 게, 이 방송 어차피 지금 뭐 시청률도 안 나오고 그냥 막방송으로, 그죠? 막장 방송으로 가자 이겁니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아무튼 뭐 관련이 없는 뭐 두 분입니다. 뭔 얘기하다가 제가 당혹스러운 제가 지금 댓글을 보고 말이 또 엉뚱한 데로 흘렀네요. 이 땡방 뉴스 1시간 진행하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뭘 제대로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뭐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이러니 뭐 방송에 시청률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뭐 아무튼 그냥 그래도 또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재밌다고 생각하시니까 오시겠죠. 뭐 이런 그냥 방향으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놀랄만한
예, 이런 현상들이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안철수 씨가 뭐 전 잘은 모릅니다. 예, 근데 좀 이미지가 좋죠. 이미지가 좀 그 뭐라고 하면 착한 이미지죠. 착합니다. 사람이 깨끗하고 착한 이런 이미지. 사실 뭐 이런 분, 뭐 유명 인사 중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죠. 성공한 인물들 중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을 하려면 온갖 못된 짓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깨끗하고 착하고 우아하고 멋있게 살면은 사실 뭐 그죠 주류 세계에 편입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예, 기본적으로 뭐 필수 과목 정도는 통과를 해줘야 되고 예, 뭐 위장전입이나 투기, 부동산 투기 예,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죠 논문 표절 뭐 이게 뭐 기본이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출세를 합니까? 사실 뭐 교수 되기도 힘들죠. 웬만큼 실력이 좋아서는 실력만으로도 안 됩니다. 요즘에는 줄 잘 서야 되고 빽 있어야 되고 한국 사회의 뭐 현실인 거죠. 스폰서 정도는 하나 끼고 있어야 검사를 하든지 말든지 승진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광노현 교육감 뭐 지금 뭐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죠. 예, 박명기 씨, 예, 박명기 씨가 나는 대가성이라는 말을 꺼낸 적도 없다. 근데 검찰이 이거 사기친 거죠. 이제 검찰을 제가 보기엔 사기죄로 기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친 거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예, 이거 공표를 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네티즌들이 그 검찰총장, 예, 검찰총장 퇴진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피사실 공표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탄핵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게 피사실 공표가 아니에요. 지금 있지도 않은 얘기를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죠. 이건 사기죄로 예, 지금 이거 수사 일선에 있는 사람들하고 검찰총장까지 이거 사기죄로 다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소고발을. 예? 근데 그거 왜 그렇게 사기까지 치면서까지 그 지랄을 죄송합니다. 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예? 그 이유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검찰총장도 하고, 그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검찰총장 하신 분, 과거 경력을 보면은, 예, 화려하죠? 예? 예? 이분이 그 뭐, 맡은 사건들을 보면은, 예, 놀랄만한 사건들을 많이 맡지 않았습니까? 예? 한상대, 예, 검찰총장, 그죠? 예, 뭐, 무슨 사건 있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이분이 맡았던 사건들을, 예, 잠시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면 정치검찰이라는 게 누가 봐도 뻔한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승진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되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개판으로 가고 있는데, 예,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 치고 지도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예, 이번에 강호동 씨 이것도 난리가 났죠. 예, 나름대로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동안 뭐 국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알고 보니 탈세했더라. 예, 이거 범죄 아닙니까? 탈세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제가 뭐 법률을 잘 알진 못하지만은 이거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300억이나 벌면서 1년에 그 왜 세금을 안 내고 그래요? 저도 뭐 강호동 씨 뭐 좋게 봤는데 다 이게 뭐 이렇게 구리게 삽니다. 그죠? 심영래 씨 요즘 또 난리가 아니죠. 그죠? 뭐 사업도 망하고 그동안 뭐 국민들에게 참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썩어 빠졌더라.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안철수 씨 같은 인물들이 국민의 어떤 사랑을 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엄밀하게 보면은 뭐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동안 정치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였던 분도 아니고 예. 사실 뭐 국민을 위해서 뭐 크게 뭐 이마박 도사 나와가지고 그죠? 예. 이마박이 아니군요. 예. 죄송합니다. 무릎팍 도사 나와가지고 예. 뭐 좀 좋은 이야기 좀 한 거 뭐 이런 걸 빼놓고는 사실 뭐 국민들을 위해서 뭐 크게 뭔가 기여를 했다. 나라를 위해서 뭐 크게 기여를 했다. 예,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죠. 그죠?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그동안 뭐 어떤, 자기를 버리면서, 예,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이런 모습을 크게 보여주신 건 없어요. 좋은 분이다, 착한 분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이미지 정도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그죠? 느닷없이 서울시장 출마설이 흘러나오더니, 며칠 사이에요. 뭐 이번 주였으니까 이번 주에 다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는 오보냐 맞냐 뭐 이러다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뭐 어쩐다. 근데 바로 여론조사 들어가 버리니까 50%가 넘어갔어요 지지율이.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철수란 인물이 아무리 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폭발적인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뒤에 또 더 멋있는 걸 보여줬죠. 예, 여기부터는 이제 좀 안철수 씨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데, 스스로 만들어간 거죠, 여기부터는. 뭐 처음에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이미지의 어떤, 힘이라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본다라면은, 그 뒤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그야말로 17분 협상이라는 한국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졌죠. 예? 지지율 50% 나온 사람이 5% 나오는 사람한테 양보를 하는 17분 만에.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예, 전 나름대로 좀 순수하고 깨끗하고, 예, 대의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진보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제가 서울시장 제가 출마를 하겠다 얘기를 했더니 다음날 여론조사를 했는데 50%가 나왔는데, 예, 후보 단일화를 누구랑 해야 된다. 예, 이정희,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당대표인, 예, 민주노동당 당대표인 이정희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협상을 하러 갔다, 제가. 17분 만에 제가 접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30분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면 말이라도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양보를 하면 안 될까요? 예, 제가 또 높은데 지지율이. 그냥 말이라도 한마디. 그런데도 뭐 이정희 대표가, 야, 나는 꼭 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은, 예, 한 30분 정도는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고. 생각이 되죠, 사람이. 그죠? 사람 다 인지상정이라고. 예. 예, 지금 곽 PD가 또 도발을 시도하다가, 예, 이걸 했다가는,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 지웠네. 한번 해보지, 그래요. 해봐요. 어차피 막 갔는데. 예? 그거 왜 지웠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예, 볼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 저게 문제예요, 곽 PD는. 큰일 하긴 글렀습니다. 예? 한번 써보세요. 예, 제가 좀 비유를 했잖아요. 제가 한 50% 나온다. 이건 비유잖아요. 그 뭐 비유도 못하게 하네요. 그거 써봐요, 한번. 예, 짬뽕님, 그죠? 예, 이제 올립니다. 예, 저걸 쓰려고 그랬어요. 저걸 왜 쓰는 걸까요? 50표도 안 나온다, 짬뽕님. 50표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친구들이 주변에 50표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저를 안 찍어요, 사실은. 50표도 안 나옵니다. 한 표 나올 거예요, 한 표. 제 처도 안 찍습니다. 예, 제 친구들이나 제 처나 정치적 입장이 뚜렷하기 때문에요. 예, 제 처가 좀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예, 1인 시위할 겁니다. 예, 광화문에 가가지고 제 처가, 제 남편이 미쳤어요. 예, 정신 돌았습니다. 예,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뭐 이래갖고 1인 시위할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한 표 나올 거야, 한 표. 저는 찍어야죠, 그래도, 인간적으로. 예, 너무하네요. 예? 그래도 사람 비유인데, 예? 명색이 그래도 애청자들이면은, 50% 나올 거예요! 뭐, 그런 댓글이라도 좀 써주면은, 예? 무슨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사람이 말이 보살이라고, 그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예? 저 한마디 써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데, 그거 덕담 한마디 못해요? 예? 우리 최한욱 씨가 출마하면은, 50%가 뭡니까? 뭐 70% 나올 겁니다. 그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고 우리끼리인데, 누가 욕도 안 합니다, 그건. 참 치사하다, 정말. 에이. 예. 아무튼, 예. 좀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사람 기분이 명절 앞두고 말이에요. 예? 세뱃돈, 명절 추석 때 세배하는 건 아니군요. 예. 세뱃돈 못 줄망정. 예. 짬뽕님, 예. 아까 50표로 저한테 지금 상처를 주시고, 이제 와서 내가 찍어드릴게요. 아이고, 차라리 말을 마세요. 예? 참. 방송 못 돌아가나요, 지금? 안 돌아가, 너, 곽 PD, 너. 예? 둘이 단일화 할까요? 예? 그리고 주권방송에서 우리 단일화 기자회견 합시다. 재밌잖아요, 그냥. 뭐, 어차피 그죠? 뭐, 막가는 방송인데. 뭐, 재미라도 있어야죠. 언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조만간에 단일화 발표. 저희는 17분도 안 걸려요. 1.7초 만에 단일화 하겠습니다. 예. 17분이 아니라, 예. 1분 7초 만에, 예. 단일화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예. 다시 원 얘기로 돌아가죠. 또 쓸데없는 얘기 했네요. 예. 거의 17분 만에 단일화 한다는 건 사실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50%가 5%한테.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대권을 뭐 서로 협의를 한 거 아니냐. 뭐, 근데, 대권을 협의를 했고, 몰권은 뭐, 그죠?
당권을 협의를 했건, 그죠? 식권을 협의를 했건, 뭐 뒤에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그걸 17분 만에 제가 보기엔 합의를 한다라는 건 보통 사람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진짜 이건 통이 큰 거죠. 예. 대범 철수. 예. 진짜 대범한 겁니다. 이거는 대담한 거죠. 그러면서 단일화를 이뤄냅니다. 그죠? 더 웃기는 건요. 전 이거 더 웃기는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 씨가 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죠. 출마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출마를 안 하고 단일화를 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 출마 선언도 안 하고 단일화라는 건. 참 이거 재밌는 거죠? 참 재밌는 겁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저는. 정치는 이래야 됩니다. 뭐 그거 해가지고 무슨 떡고물이 떨어진다고. 예? 어차피 썩어 죽을 몸. 그죠? 서울시장 한번 하면 무슨 뭐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삽니까? 욕이나 얻어먹지. 사실은요, 저는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 뭐 이런 걸 좀 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총학생회장 출마를 하면은요, 사실은 뭐, 이제 일단 감옥 각오를 해야 되고요. 예, 저도 한 2년 갔다 왔습니다. 예, 기본 감옥 가는 거죠. 예, 감옥 갔다 와야 되죠. 뭐, 집에도 못 가죠. 고생대로 해야 되죠. 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총학생회장이, 뭐 요즘 모르겠는데, 총학생회장 출마를 하려면은 이제, 후보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와가지고 3고초려, 4고초려를 합니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사실 그렇잖아요. 감옥 가려고 뭐라 그럽니까? 예, 선언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총학생회장 하는 게 사실 자기 인생 망치고 집안 망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억지로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예. 사실 대통령이나 저는 서울시장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벼슬이 아니라, 야, 이거 하면 내가 괴롭고 힘들고 가정도 진짜 가정 파괴되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 제대로 하려면은 어디 야구장 가고 뽀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잠도 못 자고 진짜 죽도록 일해야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어디 벼슬이에요? 아이들 뭡니까? 밥값은 못 주고 아이들 급식비는 못 주겠다라고 주민투표를 하면서 지들 밥값은 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밥 처먹고 앉아있고 국민들 세금으로. 그러니까 너도나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너도나도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켜도 안 하겠다고 그래야죠. 시켜도 안 하겠다고. 있는 돈도 다 없어지고 막, 그죠? 자기 돈 막 사재 털어야 되고. 예. 하여튼 뭐 저는 그랬어요. 하물며 총학생회장을 해도 그랬는데, 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들이 중노동이고 생고생이고 서로 미루는 게 사실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뭐 그게 아니죠. 이게 이미 권력이고 벼슬이고, 예. 권력과 벼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부와 명예, 뭐 모든 걸 다 쓸어가는. 돈 벌려고 대통령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돈 벌려고 삽질하고 대통령 돼서 3천억, 그죠? 노태우 씨가 뭐 이건 자기가 양심은 없는 선언이죠, 그죠? 예. 무양심 선언했는데 3천억 줬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근데 아무튼 이런 자리인데, 그죠? 예, 이런 자리인데 그걸 참 양보를 하는 거 17분 만에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예. 대단한 거라고 봐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벌어졌죠. 예,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예, 바로 지지율 대선 후보 여론조사래요. 안 나가겠다는데 저 여론조사는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아무튼 합니다. 예, 바로 다음날 했더니 예, 박근혜 의원 참 이제 청와대가 내 품 안에 4년 동안 그냥, 그죠? 3년 동안이군요. 예, 3년 동안 단굽에 빠져있던 박근혜 대세론이 순식간에 와르르 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예. 뭐 여론조사 많이 했어요. 이거 없었네요. 예. 제가 한번 안철수 여론조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철수 여론조사.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바로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동아일보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죠? 예, 이건 이제 여러 후보들, 대선 후보 여러 후보들을 했는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29.8%, 30% 이하로 내려온 것도 이거 참 놀랄만한 일이죠. 안철수 원장이
13.2%로 2등을 차지했어요. 이건 이제 다자구도였으니까 이랬고요. 예. 양자구도로 조사를 했더니 박근혜 전 대표가 40.6%, 안철수 원장이 36.1%, 4.5% 차이. 거의 뭐 그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조선일보 조사를 했어요. 예.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41.5%, 박근혜 전 대표를 오히려 앞섰습니다. 일약, 그죠? 뭐 야권의 유력한 지금 대선 후보, 이렇게 지금 끝난 게 아니라, 그죠? 박근혜 대세론을 일거에 며칠 만입니까? 단 하루 만이죠. 단 하루 사이에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지금 다 보면은 한 3, 4일 동안 벌어진 일들이에요. 3년 동안 난공불락의 요새. 그죠? 박근혜는 무너뜨릴 수 없다. 이른바 박근혜 대세론. 이거 진보 개혁 진영에도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 총선은 모르겠는데 대선은 좀 힘든 거 아니냐. 예, 이러면서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단 한 방에 3일 만에, 그죠? 박근혜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안철수 원장하고 단일화를 했던, 예, 우리 박원순 변호사, 예, 박원순 변호사도 지지율이 한 5% 나왔었는데요. 단일화 이후에, 선언 이후에 지금 여론조사 하루 사이죠. 5% 나온 사람이 하루 사이에 지금 어떻게 됐는가? 예, 제가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예. 조선일보 조사 한 거 보니까 박원순 변호사가 51%, 나경원, 지금 한나라당이 가장 유력하죠. 예, 나경원 의원이 32%. 이건 뭐 거의 한 20% 차이가 납니다, 지금. 예. 동아일보 조사에서도, 그죠? 박원순 변호사가 나경원 의원을 16.3%, 예? 앞섰어요. 앞섰습니다. 5%가 갑자기 10배가 뛴 거죠, 하루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지지율 10배가 뛴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이걸 안철수 열풍이라고, 안철수 현상이라고 볼 거 아니라고 봅니다. 안철수 씨가 대단하고, 그 극적인 과정들을 연출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국민의 힘이다. 국민의 어떤 열망,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힘이 그야말로 집약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요. 첫 번째 원인은, 각하 덕분이죠. 예, 각하께서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해주셨고, 예, 그 다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단합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이끌어주신 거죠. 예, 그리고 한나라당, 뭐 각하와 힘을 합쳐가지고 안상수 대표, 홍준표 대표 등등, 그죠? 강용석 의원 정말 곳곳에서 활약을 해주셨잖아요. 뭐 성추행으로부터, 그죠? 예, 막말 시리즈로 우리 국민들의 큰 웃음 주고, 보원상수, 예, 막말 준표, 그죠? 예, 추행 용석, 이게 뭐 3인방, 우리를 죽여달라 그냥. 예. 한나라당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열풍이 저는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 필수 장관님들, 그죠? 예, 필수 4대 과목을 다 이수하시고, 그죠? 위장 취업 탈세, 예. 위장 취업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예. 위장 전입 탈세, 그죠? 논문 표절, 또 뭡니까 필수 과목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죠? 병역 거부가 아니죠. 뭐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주신 우리 필수 장관님들, 이런 분들의 다 노고입니다. 이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야,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가지고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애국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신 이런 분들, 1등 공신이죠. 이분들이 저는 안철수 열풍에 그야말로 도화선과 같은 분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한나라당만 지금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 지금 제도 정당들, 사실 이게 지금 박원순 변호사도 그렇고 안철수 원장도 그렇고 원외에 있는 분들이에요, 다. 그죠? 안철수 원장도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박원순 변호사도 민주당에 입당할 생각이 없다,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할 생각은 있는데 지금 정당도 없는 분들이에요.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 정당 정치의 위기입니다. 이걸 한나라당의 위기로만 볼 수 있겠는가? 민주당, 그죠? 혁신은 못해요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도 지역구도에 안주해서, 그죠? 국민의
야권이 하나로 힘을 합쳐가지고 한나라당을 꺾어달라는 이런 국민의 기대, 열망, 예, 이걸 저버리고 여전히 그냥 그죠, 표 계산, 그죠, 공천권 다툼, 예, 지분 싸움, 그죠, 뭐 이런데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양보라는 건 도대체 뭐 할 줄 모르는, 안철수 씨가 보여준 17분 협상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런 행보로 국민들의 그동안 큰 실망을 계속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서 오면 민주당도 이거 좀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진보 정당.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진보 정당들이 저는 오히려 내용적으로는 제일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랬느냐?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실망을 준 거는 저는 진보 정당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안철수 열풍이 예고됐던 거예요. 왜 예고가 됐느냐? 진보 대통합 논의가 이제 수면 위로 오른, 특히 이제 국민참여당이 진보 통합 정당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민심이 진보 정당 쪽으로 확 쏠렸습니다. 지난 5월달이죠.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KSOI죠. 여기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노동당을 이 통합이 되면은 지지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34%가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34%면 한나당 지지율하고 거의 대등합니다. 이거 안철수 열풍보다 사실 더 무서운 열풍이었죠. 이게 정당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총선, 대선으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럼 정치 질서 전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미 열풍이 예고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여론조사를 했어요. 7월 달에. 그때 이제 그 이른바 5.3일 합의가 나왔죠. 합의가 나오고 진보 신당과 이제 민주노동당 통합이 사실상 이제 본격화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형국이었고, 그러면 이제 진보 신당, 국민참여당까지 통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가 이제 수면 위로 오른 이런 시기였습니다. 여기 민중의 소리에서 여론조사를 했죠. 통합 진보 정당 27%가 나왔어요. 여론조사가. 3당 통합을 할 경우에 지지하겠느냐 했더니 27%가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24%가 나왔어요. 민주당 앞질렀습니다. 민주당하고 그러면은 진보정당하고 지지율 합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50%가 넘어가요. 한나당 36%인가 7%인가 그랬습니다. 50%가 넘어간다는 건 이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선하면 다 두 당이 합심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지난주 방송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KSOI에서 그죠? 여론조사 연구소에서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 3당 통합 정당이 19.8%가 나왔어요. 민주당 19.2%가 나왔습니다. 합치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39%예요. 39%.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나온다고 했을 때 지지율이나, 그죠? 지금 박원순 변호사가,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나갈 때의 지지율이나 거의 유사한 거 아니에요? 양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단일화 될 경우에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지지율. 그죠? 아까 지금, 안철수 씨도, 대선 후보, 다자구도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13천 몇 프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양자구도가 됐을 때 40 몇 프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양자구도가 됐을 때라는 건 단일화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양당 지지율과 안철수 지지율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뭘 뜻하는 거냐? 안철수가 아니더라도, 그죠? 진보 3당이 통합을 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내면은 누가 나가도 안철수 씨와 유사한 지지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안철수 열풍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한나라당 쪽에서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홍준표 대표가 잘 봤다고 그러는데, 제2, 제3의 안철수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은 안철수지만, 그죠?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석희 씨가 한번 출마 선언해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철수 씨만큼 지지율이 나올 거라고. 지금 한명숙 씨가 지금 그죠?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죠. 한명숙 씨로 단일화가 되건 박원순 원장으로 단일화가 되건
사실 지지율 차이 크게 안 날 겁니다. 많아야 5% 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박원순 씨가 보여준 거는 박원순 변호사하고 안철수 원장하고 지금 국민들의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죠? 아무래도 좀 뭐 한명숙 지금 기성 정치인들보다는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마 후보 단일화를 국민 여론조사나 국민 경선을 통해서 한다면 지금 볼 때 박원순 원장이 박원순 변호사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누가 단일 후보가 되건 한명숙이 되건 그죠? 박원순이 되건 아니면 뭐 민주노동당에 그죠? 누가 되건 간에 유시민이 되건 간에 그 지지율이 딴 데로 나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의 열망이에요. 근데 진보 진영이 지금 뭐 했습니까? 17분 협상과 너무 대비됐죠. 170일 협상을 했죠. 17분 만에 끝나는 걸 우리는 170일을 하고도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국민참여당이나 사이트 들어가 보면 참 민망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진보가 참 진보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열망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이게 보수 정당들의 개파 정치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잘난 그죠? 지지율 기껏해야 민주노동당 4% 5% 진보신당 뭐 1% 합쳐봐야 5% 되는 정당 합치는데도 뭐가 많니 네가 많니 지분을 가지고 또 그게 뭔 지분이라 할 것도 있습니까 그게? 예? 기껏해야 의석수 5석 6석 되는 것도 그것도 지분이라고 뭐 서로 반반을 나누니 50석을 보장을 해주니 많이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유시민씨 뭐 국민참여당 유시민씨가 다 잡아먹습니까? 뺏어가봐야 얼마나 뺏어간다고요 그거 뭐. 근데 합치면 진보정당이 합치면은 지금 제1야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 눈앞에 그죠? 30석 최소 30석이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누가 봐도 삼척동자도 아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너는 무슨 자유주의자고 나는 진보주의자고 너는 무슨 뭐 우파고 너는 좌파고 너는 무슨 파고 너는 당권파고 나는 뭐 비당권파고 예? 참 진보는 저는 분열로 망한다라는 이 격언이 있는데 이거 진짜 깨야 됩니다 우리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통합으로 승리한다. 단결로 승리한다라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안철수 열풍이 이제 진보 정당의 열풍, 정치 개혁의 열풍, 진보 집권의 열풍으로 새바람으로 더 큰 쓰나미가 돼서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국민들이 열망하는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안철수 씨 개인에 대한 어떤 지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가슴 깊게 느끼고 안철수의 통합정신, 안철수의 단일화 정신 이거를 손학규 대표, 유시민 대표, 그죠? 이정희 대표, 조승수 대표는 사퇴했나요? 아무튼 각 정당에 있는 지도부들이 안철수 정신으로 통합과 연대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안철수 열풍이 손학규 열풍, 유시민 열풍, 이정희 열풍, 조승수 열풍으로 확장돼서 그죠? 바람이 많이 불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안철수 씨 혼자 바람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박원순 씨 혼자 바람으로 안 되잖아요. 그야말로 집단적, 그죠? 때바람으로 한국 정치를 한번 바꿔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오늘 땡박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